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저희가 첫 방송이에요 오늘. 아, 그렇구나. 며칠 이번이 지나서 또 이민년이죠, 이민년? 네. 무슨 뜻이게요? 서로 물어보려고 그랬어. 까만 호랑이.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받은 영상 중에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음. 이 범이 제발 평범을 불러왔으면 좋겠다. 평범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까만 다시- 호랑이는 평범한 호랑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평범하지 않으니까 네. 이 까만 호랑이가 내려와서 음. 우리에게 평범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좋은 해석 네. 붙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예전에 2007년에 첫 아들 낳았었는데 그때가 황금 돼지 해라 그래서 2007년에 와 정말 출산이 14년 전에 네. 하신 거예요? 그때 30살 때? 친구야 안녕? 그랬는데 네. 그때 당시 출산율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리고 그 전해가 쌍춘년이라고 무슨 결혼하면 좋은 해다 막 이래가지고 네. 그때 막 좀 붐이 있었는데 12년 뒤에 다시 이제 돼지해가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황금 돼지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7년에 출산한 엄마들이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렇게 또 알고 봤더니 그때는 붉은 돼지해인데 해석하기 나름으로 아, 붉은 황금색 밝은 이제 돼지로 네네. 해석해서 또 네. 그렇게 애를 많이 낳더라고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뭐. 그럼요. 예. 자, 우리가 2022년. 네. 근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021년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2022년으로 이동한 겁니다. 네. 네. 2021년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고 있어요. 예. 2022년으로 우리가 이동을 이동한 했다. 거죠. 예. 이게 뭔 말이에요? 음, 그냥 뭐 매일매일 지나가는 거 똑같은데 절기로 나누는 것처럼 해가 바뀐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시간은 네. 시간은 어떤 거냐면 얼어붙은 강이에요. 흐르는 강이 아니라 그런 얼어붙은 얘기 강. 많이 예. 선배님 많이 하셨었나요? 네.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라서. 그래서 네? 그냥 흐르고 막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어붙은 강에서 2022년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고 얼어붙어 있는 2021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얼어붙은 채로. 네. 물리학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음. 이런 4차원의 개념을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얼어붙은 강이라는 것도 4차원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하는 물리학자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음. 하나의 개념으로 공존한다면 네. 우리는 계속 다른 시간대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 시간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과거는 사라지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언젠가는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뭐 이걸 초월한다면 다만 이제 우리는 네. 우리의 지각 능력은 3차원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를 들면 먼저 바닥에 붙어서 사는 어떤 벌레가 있다면 네. 바닥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높이를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생물이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을 우리는 알 수는 근데 없지만 우리 4차원 같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안 들어요. 왜 나는 안 듣는데 일부러 희생해서 같이 우리라고 해줬는데 왜 그래? 류일아 아나운서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전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요? 친한 친구가 없구나. 재밌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2021년은 가버렸고 이제 새로운 해가 네. 다가왔는데 선배님 이제 곧 쉰이신가요? 제가 범띠잖아요. 네. 아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돌아오는 띠동갑이네 예, 올해가. 세 번째 돌아왔어요. 제 띠가 네. 세 번째. 네. 예. 넘어갈 뻔했어. 또 넋놓고 있다가.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네. 저도 만으로도 이제 빼박 40대라서 나이 생각 안 하려고요.
슬퍼요. 알겠습니다. 아, 참. 네. 아무튼 그래도 새해 복은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해 드렸지 못했던 사연이 있었고 오늘도 사연 하나가 와서 사연 2개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새해 첫 사연 2개입니다. 자, 지난주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근처 누나 집에서 며칠 지냈습니다. 거기서 누나네 가족의 생활을 보고 슬픈 생각에 잠겼어요. 매형이 아토피인데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저녁에 옷을 벗으면 몸에서 각질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침대에도 거실에도 각질이 비 오듯이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한다고 하는데 또 음식 알러지도 있어서 뭐 달걀이나 피해야 할 음식이 많아서 매번 음식을 또 직접 신경 써서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9살 조카 다리를 만져봤더니 아유. 부드러워야 할 아이 피부가 부분적으로 네. 거칠거칠하고 아이도 아토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급식도 못하고 특별히 좀 도시락을 매일 싸서 이렇게 보내는 누나의 모습도 너무 안 돼 보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 아토피는 정말 정복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없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네. 네. 일단 뭐 워낙 아토피는 음. 당사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음. 갖고 계셔서 네. 제가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음.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일단 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토피 때문에 시골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공기 맞아요. 좋은데. 네. 근데 물론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 음. 정말로 이사 가셔서 좋아졌다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아무튼 병원 치료 계속 받으시고 음. 그다음에 아토피에서 주의할 때 이렇게 긁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고통스럽잖아요, 네. 너무. 긁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습이죠.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음. 이게 오히려 더 건조가 빨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뭐 한 직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음. 아기 때 심하고 점점 커갈수록 덜하게 돼 있으니까 음. 그런 경과를 그러니까 밟는 거니까 지리하고 아주 좀 짜증나고 싸움. 긴 싸움이지만 네. 그렇게 그래도 이겨 나가셔야겠죠. 예. 아토피 어릴 때 심하게 앓다가 어른 돼서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 돼서도 아토피 질환 겪고 계신 분들은 주로 나는 평생 이래 왔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긴 해요. 네. 아토피가 잘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심하신 분들은 되게 심해요, 진짜. 어. 근데 그럴 때는 뭐 병원 치료 받아야죠. 음. 뭐 스테로이드 연고 뭐 의사 선생님이 센 거 처방해 주시는 거 바르기도 하고 광선 치료 뭐 자외선 치료 이런 것들 받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심할 때는. 그리고 심하지 않을 때는 생활로 이겨내셔야 되고요. 예. 아토피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에서 사자들이 많아요. 이거 먹으면 이거 바르면 뭐 한다. 진짜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네. 예.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검열해서 예, 검열해- 시도해 보셔야 그러니까 돼요. 저는 그냥 네. 이 아토피도 현대의학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고 네.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그다음에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보습이거든요. 긁지 않고 음. 보습하는 것. 예. 심할 때는 그냥 현대의약품 스테로이드 단기간에는 써도 됩니다. 바르셔도 됩니다. 그걸 오랫동안 쓸 때가 문제지 단기간에는 짧은 기간 동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는 현대의학에서 제일 발전이 느리다 생각하는 게 피부과거든요. 일단은 흉터 치료도 잘 안 되고요. 네. 잡티나 이런 기미 같은 것도 생각보다 거의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은 그 점을 뭐라고 하더라? 카페오레 같은 네. 점인데 한 네. 말씀드렸었죠. 네. 젖소처럼 있어요, 네. 온몸에. 네. 그것도 절대 못 없애는 점이고 네. 네. 남편도 어떤 염증성 종기 같은 게 되게 몸에 잘 나요.
그것도 치료 안 되고 평생 고생하거든요. 네. 정말 피부 질환은 좀 특별한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건지 되게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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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는 그래도 조금 청결을 하면 종기는 대부분의 이제 감염이거든요. 어떤 땀구멍이나 이런데 네. 이렇게 좀 잘. 아니요, 저보다 더 청결한데도 평생 그래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네, 좀 지성인 피부고 네. 엄청 염증이 잘 생기는 그 조선 피부? 왕조실록 네. 이런 데도 보면 왕들이 종기를 많이 알았던 그렇다면서요. 분들이 예. 왕의 속이시나요? 왕이랑 결혼했네. 근데 나는 왜 여왕의 삶을 못 살고 이렇게 한여의 삶을 살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예. 당신 여왕처럼 살고 있어요. 네. 일단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한강 안 보인다니까 앞동에 가려가지고 나가면 한강이 가깝긴 네. 해요. 운동은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동네는 학군이 안 좋아가지고 집값이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네.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렇게 오른 적도 없었어 저희 동네는요. 네. 아무튼 집값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네. 있잖아요. 네. 아무튼 뭐 잘 아시는 방법으로 잘 관리를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좀 네. 지구력 있게 관리를 네. 하셔야지 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네요. 언니하고 잘 아실 예.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도시락도 따로 챙겨서 하실 너무 정도면 힘드시겠어요. 웬만한 정보들은 다 갖고 음.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예. 비누도 아마 특별한 거 쓰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 상담 메일은요. 안녕하세요. 평소 뽀얀거탑을 빼놓지 않고 듣는 청취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전 국민의 70% 정도가 항체가 형성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은 70% 접종률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집단 면역이 생겼다는 나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집단 면역 생길 수 없는 건가 하셨는데 요 부분 우리가 얘기한 적 있었죠. 네. 예. 그렇게 저도 많이 보도했습니다. 네. 현대의학이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이긴 한데 네. 애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3차이에요. 4차도 맞겠다, 5차도 맞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도하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회사 제조국의 입장으로 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이 4차 접종했고요. 미국은 계속 추가 접종을 얘기하는데 세계보건기구 지금 오늘이 1월 며칠이죠? 4일인가요? 4일인가요? 네. 4일 맞나요? 네. 아, 벌써 새해도 4일이 나갔어. 세계보건기구 제가 어제 확인했으니까 1월 3일 기준으로 네. 세계보건기구는 부스터샷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2차 접종까지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부스터샷 맞을 거를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 거기로 보급할 보내자. 것을 주창하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여기 안 맞게 가고 있는 건가요? 3차까지도 우리는 맞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백신 물론 패스 그래요. 다시 3차는 얘기하니까. 예.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은 60대 이상의 사망률이 뭐 높아졌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3차를 놓고 혹은 그분들께 또 4차를 놓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18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3차, 4차는 제가 어제도 그 백신 학회, 바이러스 학회 한양의대 이근화 교수님 인터뷰를 했지만 국내 학자들도 반대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의 컨설턴트가 너무 한쪽으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는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서 하신 네. 그 각국의 방역 수준을 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라고 잘못된 하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력한 거리두기 이게 약한 편이다, 세계 낮은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 보셔서 누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존스 홉킨스하고 옥스퍼드가 공동으로 하는 그 표가 있어요. Our Data, 네. Our World in Data인데 거기에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보고 하신 거예요. 하나만 맨 윗게 밑에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교와 이런 것들, 직장 이런 것들 있건 4개 항목
만약 스테이 앳홈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플레이스라고 하죠. 이 재택근무 이런 것들 네.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안 하고 있는 건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SBS와 MBC 이런 방송사에서는 감염이 안 되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서는 감염이 안 되냐, 뭐 지금 뭐 창사 이래 재고품이 없을 만큼 가전제품 회사들 엄청나게 돈 벌었죠. 네. 예? 그런 데서는, 그리고 대학에서는 감염이 안 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워크플레이스, 그다음에 집에서도 감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데보다. 그리고 우리 따질 수 없는 지하철, 버스 감염 우리 추적도 못하죠. 근데 그러면 한 건도 안 걸렸겠어요? 예? 근데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거기서 그런 항목을 만들었느냐? 워크플레이스, 집에서 되게 많이 네. 감염이 걸린다는 되니까 거를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있고 엄한 거는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분이 지금 박수현 대변인님이 이거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누구의 조언을 받으셨는데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이 딱 보기에, 제가 봐도 저는 의학 전문 기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아는데 그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컨설턴트 그룹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떨어져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대선 때까지는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정치 색깔 없이 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좀 대선 때까지 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3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업데이트된 소식을 말씀드리면 남아공이 결과를 내놨어요. 오미크론에 대한 거. 네. 지난해 12월 30일 날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오미크론 위중증도가 어떻게 되느냐. 남아공이 제일 먼저 오미크론이 시작됐으니까. 시작됐으니까 네. 거기 게 제일 뭐 빠르죠. 자, 남아공은 2차 접종률이 30%도 안 됩니다. 27% 정도밖에 안 돼요. 백신 접종 후진국입니다. 네. 의료 수준도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떨어지고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남아공에 있는 사람이 오미크론 일찍 발견했다고 우리나라한테 훈수 두는 거 전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훨씬 더 잘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해. 니네보다는. 니네가 함부로 훈수질할 나라가 아니야. 역대 사망자나 이런 것도. 아무튼 그런데 근데 남아공부는 우리 뽀얀 것도 만들 테니까 괜찮아요. 이렇게도. 잠깐만 이거. 자, 나왔습니다. 목소리 네. 약간. 자, 사망률이요. 네. 같은 같은 기간을 이제 막 여러 가지 맞췄겠죠. 예를 들면 1차 웨이브 때, 그러니까 우한이겠죠. 이 데스 레이트가, 그러니까 이 치명률이 남아공에서 19.7%였습니다. 네. 근데 웨이브 3는 저길 것 같아요. 델타가 유행할 때는 네. 29.1%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에서는 2.7%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봐야겠죠. 이게 네. 뭐가 있냐면 일단 자연 감염이 많이 돼서 얘네가 오미크론에 강한가? 근데 그럴 거면 3차 웨이브 때도 1차 웨이브 때보다는 사망자가 줄어야죠. 근데 3차 웨이브 때는 29.1%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동일 집단해 가지고 딱 봤대. 아마 고위험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차 웨이브 때는 2.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남아공의 인구 구조 그냥 변함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 자체는 남아공이 이게 지금 물론 코로나를 보는 실력은 좀 늘었겠죠. 늘었겠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 확 2년 사이에 의료 체계가 확 뛰어나지는 않았겠죠. 뭐 획기적인 치료약이 남아공이라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 공포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물론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변이, 오미크론에서 또 다른 변이, 이거는 대단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갈 너무 수 있는 그렇죠. 건데요. 너무 싫으니까.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 퍼지는 걸 우리가 변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옮겨 다닐 때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도 최대한 적게 퍼뜨리는 게
맞긴 맞으나 그걸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은 전적으로 찬성한데 마치 오미크론이 커다란 공포인 것 마냥 계속 확진자가 무언가를 늘어났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좀 네.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네.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제발 이런 것들 저 누구한테 받냐면 이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저한테 계속 주세요 자료를. 근데 정부 측 전문가들하고 완전 달라요. 특히 일부 감염내과 교수를 SNS에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맞나? 이럴 정도로 되게 일부 있어요. 일부. 네. 대부분의 저한테 주시는 감염내과 교수님들은 아예 저한테 조 기자 이런 식으로 짚어야 돼 하면서 논문하고 이런 해설들을 보내주시는데 네. 그런 분들과도 의견이 완전 달라요. 음.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를 하고 환자를 열심히 보는 전문가들은 음. 제가 보기에도 정답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음. 환자를 보는 척하고 환자는 안 보면서 그 내부 네. 직원들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은 이상한 계속 과학적이지 않은 쪽으로 계속 호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고요. 네. 그 다음에 예방 접종 어떻게 되느냐. 네. 또 남아공이 또 했는데 네. 뭐 막으려면 3차, 4차 해야 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도 드렸는데 파이자에서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네. 2차 접종을 했더니 오미크론 항체가 요만큼이었는데 3차 접종했던 게 이만큼 늘었다 해가지고 근데 파이자 그러면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이자 CEO가 최근에 어떻게 했죠? 오미크론 막으려면 4차 접종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3차 접종한다고 그래프까지 보여줘 놓고서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왜 또 4차 접종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기자들은 따져 물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미국 기자들의 따져 안 묻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하고 다들 그렇구나 하고 다 그렇게 해요. 보도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네.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문가가 파이자가 내놓은 파이자 앤드 바이오엔테크가 내놓은 그 보세요 표 그러면 3차 부스터샷 후에 올라갔죠. 거기 위에 뭐라고 문구가 써져 있나요? 3F 그러니까 1 month after third dose라고 돼 있어요. 3차 맞고서 한 달 본 거예요. 한 달 보고 나서 올라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됐으면 4차 접종 필요 없었겠죠. 필요 없었겠죠. 네. 네, 4차 접종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파이자 네. CEO가.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너무 섣부르게 한 달만 보고 결론 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네, 네. 떨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음. 한 달 지나서 떨어졌으니까 4차 접종 맞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순서일까요? 순서? 예, 발표하는 순서가. 좀 기다렸다 발표했어야 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4차 접종 맞으라고 하기 전에 3차 접종 예방 괜찮다고 그렇게 그 표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그게 말을 떨어지더라. 해야 된다고. 네.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4차 접종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죠. 그 중간 얘기를 빼고 왜 중간 얘기 얘기했다. 불리한 얘기들은 다 빼고 네. 예? 반 밝히고 유리한 자료들만 밝히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놓칠 뻔했는데 네. 국내 전문가께서 알려주셔서 저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네요. 네. 너무 이상하다는 게 자기는 완전 반대. 그분은 완전 반대. 국내에서 최고 물론 대학으로 서열 나는 거지만 뭐 네. 빅4 대학 안에 계신 분이고 누가 뭐 자타공인하는 국내 최고 바이러스 학자분인데 아니었으면 저도 놓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따지면 정말 잠시라도 이걸 정신줄 놓으면 네. 그냥 속임 당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3차 접종에서 이렇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래프를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4차 접종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지난번 게 한 달 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안 밝혔지만 떨어졌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막는 거를 한다면 뭐 4차, 5차, 뭐 6차 수도 없이 맞아야겠죠. 근데 또 남아공에서 네. 이 같은 연구팀이 했습니다. 왜 그러면 얘네 오미크론에 대해서 2.7% 낮은 사망률이 나느냐? 이거는 자연 감염과
백신의 효과가 다 있는 것 같다. 왜? 중화항체는 달라서 모자라서 오미크론을 막는지는 못하지만 네. 이게 중화항체는 뭐냐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네, 거예요. 네, 바이러스를. 네. 근데 바이러스가 이미 세포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싸우는 게 T세포거든요. 음. CD4, CD8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게 두 개인데 네. CD4와 CD8은 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능력이 음. 70에서 80% 보존된다. 라고 남아공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논문을 게재했고요. 이건 아직 그 피어 리뷰를 거치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뭐냐면 셀에도 났어요. 셀이라는 잡지는 되게 좋은 잡지인데 거기도 실은 변이가 막 바뀌지만 중화항체는 그래서 못 따라가지만 거기에서 들어왔을 때 중증을 막는 T세포의 기능은 80% 이상 90%까지 보존된다.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에 대해서 아예 안 걸릴 거를 목적이라면 추가 접종이 맞지만 네. 아니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 측면이 있어요. 여러 측면이. 그래서 백신을 2번 이상 맞은 우리는 네. 좀 여유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네. 충분히. 특히 50세 미만은 독감 치명률보다 이미 낮아진 50대 미만은 충분히 여유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다그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오히려 백신을 평생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네. 이런 어떤 거세게 이성을 잃은 판단, 무조건 백신 맞아, 무조건 또 맞아 하는 것은 네. 도저히 장인의 본인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제가 취재해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부만 또 맞고 하는 건데 일부의 의견이 계속 정책에 반영이 돼요. 4차, 5차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4차, 5차를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일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국내를 기준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국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외도 미국도 뭐냐면 미국 CDC 앤서니 파우치 저는 이제는 못 믿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저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걸 제일 먼저 하신 게 네. 국내 학자, 바이러스 학자. 이제 앤서니 파우치 못 믿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크게 봐서 50대 이상 60대 분이 3차 접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치료약이 막 효과가 막 크게 있지 않으면 네. 그분들한테 또 4차 접종하는 거 맞아야 그거는 어쩔 수 된다라고 없다. 또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또 감염돼서 또 돌아가시면 3번 맞았는데도 또 3개월 지나니까 또 감염되면 돌아가신다. 그러면 사실 좀 백신 회사들 좀 백신 좀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서 임상은 2차로 해놓고서 3차, 4차까지 얘기하는 참 이거 보면 하는데 미국이니까 미국 회사라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 백신을 또 맞고 하면 미국은 바로 그랬을 비난하나요, 거예요. 바로? 한국 니네 백신 부작용 면책 특권부터 버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역시 강대국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2년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될 거란 얘기 나왔잖아요. 네. 백신이 뭐 100% 답이 아니라면 치료제가 무조건 필요할 텐데. 치료제도 예. 사실 지금 그거를 이 국내 전문가들은 외국 전문가들과 계속 이메일 받고 막 이렇게 학회를 하시잖아요. 네. 세미나를. 근데 막상 실존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머크 거를 썼고 미국이 이제 파이자 거를 팍스로비드를 쓰고 있는데 네. 막상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닌 것 같다고 해요. 하나의 무기로 우리가 그걸 구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백신이란 무기, 그다음에 치료약이란 무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고위험군에 써서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마치 모든 걸 끝내줄 만한 그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약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다고는 해요. 그게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특정한 유전자를 셧다운 시키는데 이 유전자가 이제 이 미세 유전자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RNA인데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네. 조금 더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직은 무기가 더 생긴 건 한데 이게 네. 아주 우리가 느낄 정도로 파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해봐야겠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나온 나라에서는 일단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망률이 주는 걸 갖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그러면 그 놈들도 다 의사던데 보니까 환자가 안 죽고 앓긴 하지만 안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상한 놈들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네. 오미크론에 이어서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오늘 SBS 8시 뉴스로 보도할 예정이니까 그걸 시청해 주세요. 5시간 후에. 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직 피어 리뷰를 받지 않은 논문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나와 있죠. 프랑스에서 이머전스 했다. 남부 프랑스. 남부 프랑스 되게 좋은데. 그지. 마르세유 저 완전 좋아하는데. 정말 마르세유 정말 좋았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서 했는데 오미크론과 비슷한데 네. 다른. 비슷한데 좀 다른? 네. 뭐냐면 이게 46개가 변해돼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뭔 말이에요? 그게 사실 그 기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쓰는데 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그들의 분석은 리빌드했다. 46개의 뮤테이션 변이와 37개의 딜리션 없는 것도 이것도 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0개의 아미노 애시드 서브스티션, 그 다음에 12개의 그 딜리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탈 요게 30 아미노 애시드하고 12개 딜리션이니까 42개로 봐야 되는 거죠. 42개로 토탈. 네. 단백질의 변화를 한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로 할 거면은 83개가 맞고요. 네. 단백질 개념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개념으로 할 거면 30개? 83개 변이가 맞고 단백질 개념으로 하면 42개가 맞습니다. 42개. 근데 이게 요 46 뮤테이션만 이게 기사가 돼가지고 저도 헷갈렸는데 아무튼 외신 기자들도 좀 잘 쓰세요 기사를. 데일리 메디가 보니까 썼던데 데일리 메디가 잘못 쓰니까 모든 세계 기사가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원본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46, 37. 그러니까 46 더하기 37을 쓰시거나 30 플러스 12를 써야 됩니다. 야, 네. 그럼 오늘 SBS 8시 뉴스는 좀 수정돼서 나오겠네요. 30 플러스 12를 쓸까 합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내용도 이거 바이러스 학회에서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날로 먹어요. 그림도 주셨어요. 이렇게 그림도 델타와 오미크론이 이런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게 오미크론이고 이게 새로운 거예요. 네. 새로운 거의 차이. 와, 이거 거의 다 오미크론과 되게 비슷해요. 네. 약간 이게 바로 따지면 약간 몇 개가 달라졌는데 이게 뭐냐면요. 네. 짜증나는 게 왜요? 일단 이 484K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베타나 감마에 있는 건데 백신 효용성을 망치는 주범이 이놈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알파, 그 다음에 뭐 이런 T859N 이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 전파력이 더 세져요? 상당히 센. 근데 오미크론과 얼마나 셀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세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타와 뭐 특성을 갖고 있으면 베타는 거의 델타와 유사하게 그런 치명률을 갖고 있으니까 이놈이 번지면 안 되겠죠. 제발 오미크론이 이놈한테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12명이 확진이 됐는데 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있어서 12월부터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된 걸로 보이는데 12명 케이스면 오미크론은 일주일 만에 6개 대륙으로 퍼졌죠.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기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냥 너 이따 가라. 그냥. 그리고 이제
그 환자 상태들은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따 8시 뉴스를 할 때쯤이면 외신 기사가 좀 나올까요? 그러면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라서 네. 심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얘도 백신 회피성은 뭐 여전히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의 구조를 딱 보면 이놈은 전파력이 오미크론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뭐냐면 왜 비슷하더라도 압도하지 않으면 오미크론을 이기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델타를 이기는 건 델타를 압도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미크론과 비슷하다면 이놈이 압도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좀 그냥 가오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처럼 언급하지 않았던 변이들도 많이 있었죠. 네, 중간에.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의 논란 가슴 또 오미크론이 괜찮겠죠. 변했다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진이 오미크론에서 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또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항체에 대한 변이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오미크론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자연 감염에 대한 어떤 변이로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백신에 대한 변이로 보인다. 그런 것 같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새로운 변이의 등장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22년 네. 화두를 던진 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일상 회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위드 코로나든 그게 뭐든 간에 저는 이번에도 계속 느끼지만 병원이 힘들어요. 병원이 힘든데 덜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병원이 힘든 것을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그냥 자연히 우리가 박탈해도 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분명히 얘기했고요. 자영업자 네. 이런 영업시간 하는 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네. 근데 일부 의사들이 뭐 그렇게 써요. 네. 근데 당신이 힘든 건 알겠는데 당신이 힘든 것 같고 자영업자에게 문을 닫아라. 뭐 할 권리는 없다는 말씀 뭐 이렇게 드린 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얘기가 화두가 되냐면 네. 병원이 일상회복을 찾아야 된다. 병원이. 제가 1월 1일 날 남양주 한양병원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400병상이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내과, 안과, 성형외과까지 있는. 네. 그리고 거기서 심장병 스텐트 13년 동안 3천여 건 했고 허리 수술, 뭐 다리 부러지는 환자들 다 거기서 수술해 왔는데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아예요? 네. 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급한 환자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심장병 환자들 네.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주변의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경기도에 이천의료 이런 데 다 못 가요. 네.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말씀드렸지만 네. 암 환자들 다 한 달 더 대기간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담병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지금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감염자 사망은 우리가 매일매일 통계에 잡히지만 암 수술 지원받거나 심장병 수술 지원받거나 뇌졸중 지원돼서 사망한 숫자는 우리 통계에 안 잡히죠. 네. 보이지 않는 사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급하게 공사를 해요. 심장병 그 스텐트 수술하려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공사 기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치료 못 받고 있겠죠? 지금 못 받고 네. 계세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병원장이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코로나가 만약 잠잠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남아도나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 경험해 보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올해 초에 작년 초죠. 2021년 초에 우리가 조금 환자가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예병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간 병원이 1호로 전담병원 된 그 박예병원에서
운영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인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에 막 코로나만 보는 거는 임시 방편이고 어차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 엔진을 부착해야 된다. 코로나 치료 능력을 모든 네. 의료진이. 네. 이게 병원의 일상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럼 코로나 전담 병원 이런 걸 따로 만들지 말고 따로 만드는 건 어쩔 수 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만들었는데 네. 맨날 병상 대기자 몇 명 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병상 대기자 없습니다. 아예. 음. 왜냐하면 그 공간들을 다 코로나 병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벌어지는 게 당장 남양주 70만 시민들이 이용했던 심장병 치료받고 그래도 투석실은 또 만들었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그래도 그건 되게 좀 매일매일도 해야 짠하더라고요. 되는 거니까. 짠하더라고요. 어. 그 돈 생각했으면 그거 만들겠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다른 분들 지금도 난리잖아요. 투석 네. 환자분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건 지금 다른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현장을 보더라도 그렇다. 결국은 병원이 원래 기능대로 봐서 코로나에 걸린 무릎 환자, 코로나에 걸린 맹장염 환자들도 다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진료가 돼야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것이고 병원이 그래야 국민들도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모든 치료 다 중단하고 오로지 코로나만 보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건 의료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방침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방침도 바뀌어야 되고 의료진도 바꿔야죠. 일단은 거기도 감염관리실장이 누구냐면 외과 전문의세요. 네. 근데 예전에는 외과 전문의가 코로나 환자 보겠느냐 생각하지만 보세요. 왜냐면 이거 제가 어디서 이걸 생각했냐면 지금 대한중환자의학회는요. 전임 회장님은 호흡기 내과였고 지난번 회장님은 외과였고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과가 다 있어요. 그분들이 어쨌든 진료 경험이 쌓이면 코로나 중환자 에코모 달고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인들이 우리가 2년이 됐잖아요. 2년이면 2년 정도면 충분한 경험일 수 있거든요. 의료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분도 작년서부터 1년 전부터 코로나 환자를 보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감염관리실장 전담병원의 실장 역할까지 맡으신 거예요. 네. 거기에 내과 선생님이 없느냐? 아니에요. 내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네. 예? 그렇게 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코로나 중환자 관리실장을 맡으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떠냐면 맹장염이 걸린 코로나 확진자 감염자가 있으면 그 병원에서는 쉽게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맹장염 걸린 코로나 환자 수술 받으려면 또 병원 찾아 산만리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료진, 병원이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부착하셔서 우리 충분히 그럴 실력 되시니까 선생님들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병원이 좀 해주시고 예, 일상을 찾도록 먼저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네. 첫 방이었는데, 네. 네, 선배님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은 누구예요? 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 몰라요. 요즘 제일 잘 나간 아이돌? 오. 진짜 모르겠다. 처음 본 사람이네. 역시 네. 사진 갖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다시 한번 어플이 합니다. 잘 나와요. 고야마탑 청취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유튜브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참 오늘 유튜브가 원샷으로 분할 화면으로 바뀌어갖고 굉장히 깜짝 부담스러우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전혀 다음 그렇게 좀 다음 시간부터는 풀 메이크업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